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예상을 웃돈 생산자 물가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날 노동부가 공개한 9월 PPI는 시장 전망과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노동부에 따르면 9월 PPI는 전월비 0.5% 상승해 8월 상승률 0.7%보다 낮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0.3%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전년 대비 상승률 역시 2.2%로 지난 4월 2.3%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다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해 직전 달보다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편 이날 발표된 PPI는 생산업체들이 지불하는 최종재 가격을 지수한 수치라 할 수 있고 지난달은 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시장 예상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3.3% 올랐고 특히나 이 가운데 휘발유 가격은 5.4%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게다가 식료품 가격 상승률도 0.9%로 작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재와 PPI는 상승률이 0.1%에 그쳐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시사했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 역시 충격도 환호가 없는 일단 오늘 밤 CPI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졌다 할 수 있죠. 한편 이날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57%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페드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국채 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시장에서 이미 장기물 국채 금리가 급등한 상황에 중동 변수까지 덮친 만큼 지나친 긴축이 불필요한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도록 금리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장에서 11월 동결 전망이 91% 이상 반영이 되고 있고 25bp 인상은 8.6%에 그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FOMC는 11월과 12월 두 차례며 오늘 밤 발표되는 CPI는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향방에 대한 추가 힌트까지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에 현재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3.6%로 지난달에 3.7% 대비 소폭 낮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던 CPI 역시 4.1%로 직전 달보다 소폭 낮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연준의 의사로 개선 지난 9월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동시에 연내 추가 금리 인상안에 대해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전쟁이라는 변수가 나타난 현재 위기까지 더해진다면 11월 금리 인상을 물 건너 간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이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저하될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는 데는 만장일치로 동의했지만 추가 인상안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리를 결정하는 FOMC에선 미리 설정된 경로가 아닌 수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결정을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 단순히 11월 1일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긴축 주기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나면 금리 인하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지난 50년 동안 마지막 금리 인상과 첫 번째 금리 인하 사이의 기간은 평균 6개월에 불과하며 이에 지난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면 내년 1월 이후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에 따라 페드가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고 밝히곤 있지만 내년 2분기엔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2년물 금리는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5% 아래로 돌아왔고 금리와 함께 치솟았던 달러화도 최근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과 10월 초 증시의 조정이 끝나고 연말 랠리가 시작됐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고 이에 지난주 금요일 강력한 9월 보고서가 발표된 뒤 하락하던 주가는 장중 상승 반전했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터졌지만 역시나 장중 상승 반전을 했고 9월 시장 조정의 원인이었던 금리의 상승세마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라 S&P 500 역시 최근 200일선까지 떨어졌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통상 9월은 나쁜 계절성과 약한 투자자의 정서와 과매도 상황이 이어지면서 증시가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덩달아 지금 시장은 이스라엘 분쟁이 터진 뒤 주식이 반등한 것보다 장단기 금리의 수익률이 하락 반전한 효과가 더 중요해지면서 최근 단기적인 바닥을 찍은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독일 샌들 기업 버켄스탁은 이날 뉴욕 증시에 데뷔를 했고 최근 한 달 동안 증시에서 기업 공개를 단행한 네 번째 기업이라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버켄스탁은 티커 BIIK로 거래를 시작해 공모가는 46달러로 개장을 했지만 상장을 하자마자 주가는 41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774년 설립된 버켄스탁은 독일 신발공 요한 아담 비르켄슈토크의 이름을 따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어 2021년에 루이비통과 미투자 회사가 합작한 사모펀드 엘케터턴에 인수가 됐는데 퍼킨스탁의 차트를 보시면 장중 42달러까지는 올랐지만 이것마저도 공모가 대비인 떨어지는 수치며 이후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치면서 현재는 40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이렇게 IPO 첫날 공모가보다 낮게 주가가 떨어진다면 당분간 투심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날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날 0.2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주가는 262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테슬라는 최근 슈퍼컴퓨터 도조를 수용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일론 머스크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같은 방식으로 도조도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테슬라는 도조 프로젝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도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AI로 학습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구축한 슈퍼컴퓨터 플랫폼이며 이에 테슬라는 지난해 도조를 처음 공개해 내년까지 연구개발 비용을 포함해 약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달엔 TSMC의 도조용으로 자체 설계한 D1 칩 주문을 2024년까지 10,000개로 2배 늘린다 발표했고 이를 통해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는데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날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468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날 엔비디아의 상승세의 원인은 TD 코인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종전 600달러에서 700달러로 상향을 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이 같은 주가 수준은 현재가보다 50%더 오를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어 코인은 최근 제니슨 왕과 최고 재무 책임자가 포함된 일주일간의 투자자 회의 후 엔비디아에 대해 낙관적 느낌이 강해졌다 밝혔고 이러한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넓은 해자는 시장을 점점 더 확장시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 역시 엔비디아의 하이테크와 그리고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AI 분야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동전 기업을 뛰어넘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인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자체 AI 칩 개발을 모색한다고 밝히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오픈AI는 자체적으로 AI 컴퓨팅에 필요한 GPU를 개발하는 방안과 더불어 엔비디아와 같은 칩 제조업체와 더 긴밀히 협력하거나 엔비디아를 넘어 공급업체를 다양화하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러한 하이테크의 AI 칩이 향후 2-3년 안에 개발이 될지는 의문이며 만약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엔비디아의 성능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드니 앞으로 AI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이날 S&P 500을 보시면 0.43% 상승하면서 지수는 4,376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 역시 이날 상승으로 0.71% 상승하면서 현재는 13,659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33으로 마감하면서 전날 30 대비 3포인트 이상 올랐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시장이 극도의 공포감이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 애플 역시 이날 0.79% 상승하면서 주가는 179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애플의 주가는 최근 200일선까지 떨어졌다가 이내 반등을 하면서 점점 더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할 수가 있죠. 이어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 놀디스크의 주가는 신장 질환 치료제가 성공 조짐을 보인다고 말한 이후 이날 5% 이상 상승을 했고 글로벌 석유회사 엑스모빌의 주가는 미국 3대 셰일 오일 시추업체인 파이어니어를 약 80조 원에 인수한다 밝히면서 이날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엑슨모빌은 파이어니어를 인수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 독보적인 원유 생산자로서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어 바이오 제약회사인 암제는 주요 기관이 우수한 성과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이날 3% 이상 상승을 했고 숄스 테크놀로지는 골드만삭스가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 6.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 알리파이낸셜은 이날 CEO가 내년 1월 사임한다고 밝히면서 3.6% 하락을 했고 반면 배터리 회사인 플러그파워는 2027년까지 매출이 약 60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 예상이 되면서 이날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